합의 개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합이란 극을 하는 양오행이 극을 받는 음오행과 균형을 이루어 상대적 완결성을 이룸으로써 하나의 오행을 생성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합의 정의죠. 합을 하는 양오행을 보면 체가 양인 오행은 체가 음인 오행과 체가 음인 오행은 체가 양인 오행과 합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 표와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이 이론의 깊이가 상당히 깊습니다. 체형변화뿐만 아니라 오행의 활동 시기, 즉 관장 시기와도 같이 가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씩 자꾸 익혀서 전체를 익숙하게 해야만 서랍이 양쪽에서 하나씩 탁탁 열리고 그래요. 체가 양, 체가 음인 것을 보면 갑병무, 이거는 체 자체가 양이에요. 기신계 자체는 체도 음입니다. 그래서 갑기합, 병신합, 무기합과 이쪽으로 보면 체가 음이고 체가 양인 경우, 이게 일반적으로 그냥은 양오행이지만 체로 보면 경은 금이고 임은 수기 때문에 음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오행으로 보면 을하고 정은 음오행이지만 체로 보면 목이고 화기 때문에 이건 양이죠. 그래서 이쪽은 체가 양인 오행이 체가 음인 오행과 합을 하는 것이고, 이쪽은 체가 음인 오행이 체가 양인 오행과 합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합을 하는 성격의 차이가 분명히 나타나겠죠. 그것이 굉장히 깊이를 요하는 내용이지만 일단 한번 하나씩 한번 어렵더라도 짚어가고 보겠습니다. 갑이 전자는, 즉 앞에 이 갑병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갑이 기를 품어, 갑목이 기토, 양간이 음간을 기토를 품어 무를 생산케 해야 다음 계절을 열어 생명력을 생장시킬 수 있기 때문이고, 그렇습니다. 생장, 나서 자라게 하는 것이죠. 갑기합생 무토를 해야 다음 계절을 열어, 즉 양토적인 작용력을 펼치게 해서 생명력을 생장시킬 수 있기 때문이고 그 소리예요. 병이 신을 품어 신으로 하여금 임을 품게 해야, 신이 뭐죠? 씨앗이었었죠. 씨가 잉태의 기운을 품는 것이죠. 임정의 관장 시기가 진행되어 동지에서 잉태를 이룸으로써 자신을 갑목생 병화로 생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며 그랬습니다. 병신합생 임수를 생하게 해서 임수가 신금 속에서 잉태를 시작을 해서 동지까지 가면서 잉태의 극대화, 응축의 극대화를 이루면서 잉태를 이루게 되죠. 그때 잉태를 이루게 되면 갑목의 잉태를 이루면서 생명력을 탄생을 앞두게 되는 거기 때문에 갑목이 목생을 해주게 됩니다. 그때 이제 방현식 때 다시 또 설명하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갑목생 병화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며, 무가 개를 품어 개수로 하여금 발령의 기운을 품게 해야 무 자신이 목화의 계절을 열어가면서 생명력의 활기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양토적인 작용력에 의해 개수가 피어나는 기운을 품어야 탄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수는 탄생의 기운이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쉽진 않지만 계속 반복해서 해보자고요. 이에 대해 후자는 경의 범위 내에서 을이 경에게 생명력을 공급해서 씨를 키워야 그 씨가 임을 품어 을 자신을 생할 뿐만 아니라 내년에 갑목 또한 생할 수 있기 때문이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 음간이 양간을 극한다 그럴 때 얘기하는 거예요. 체가 경의 범위 내에서 그랬죠. 여기서 소극적인 거죠. 을이 경에게 생명력을 공급하는 거죠. 경의 범위 내에서. 그래서 경이 을을 극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을이 경에게 생명력을 공급해서 경의 범위 내라는 그 아주 빠져나가지 못할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실의 범위 내에서 나뭇잎이 광합성을 해서 영양분을 공급해준다는 의미죠. 그럼 그게 뭡니까? 을목이 하는 일은 경의 범위 내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뜻이죠. 그래야 내년에 갑목 또한 생해가지고 그 갑목이 자라면 저 다시 을목을 생하게 되는 거죠. 나뭇잎. 그렇죠?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의 범위 내에서 같은 얘기죠. 밝음의 기운인 정이 균형을 맞춰 주어야 임이 갑을 품어 성장시키면서 정 자신도 생을 받을 뿐 아니라 목생화로 동지에 이르면 그 갑목이 병을 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이 개념을 잘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정인 묘유자와 충미에서 관장시기가 진행 중인 기토와 갑기합생 무토를 이루어 인사신해와 진술의 관장시기를 여는 것이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이 사정인 묘유자죠. 관장시기 할 때마다 활동시기가 바뀌는 시점이 바로 춘하추동이었었죠. 사정, 춘분, 하지, 추분, 동지를 말하는 것이죠. 그때면 꼭 기토가 거기서 변화를 되는 오행을 품습니다. 특히 신금하고 갑목, 그런 걸 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갑목이 기토와 합을 해가지고 양토적인 작용력을 만들면 진원이나 수로를 거쳐서 인사신해, 그쪽에도 인사신해는 계절을 여는 첫 달로서 장생지죠. 그 무토로 시작하죠. 무병갑, 무경병, 무임경, 무갑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정에서의 병신합생 임수 또한 묘
묘월 춘분에서는 신갑 개병의 관장 시기가 진행 중 신에게 발령의 기운을 품게 함으로써 기토생 경금의 도움을 받아 신갑에서 경을로 관장 시기를 전환하고 그랬습니다. 묘월도 춘분이기 때문에 그 기토가의 관장 시기에 속합니다. 이게 하나하나 다 나와요. 관장 시기가 아주 본격적으로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설명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꾸 익히도록 하자고요. 묘월 춘분, 을목인 잎이 나오기 시작. 경칩에서 잎눈이 튀기 시작하고 바로 이어서 보름 후인 춘분에 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신갑 개병의 관장 시기가 끝나고 경금과 을목이 시작된다 그런 뜻이에요. 나올 때 신갑 개병의 관장 시기 동지에서 춘분이죠. 같이 네 개가 가는 거는 동지에서 춘분입니다. 진행 중 신에게 발령의 기운을 품게 함으로써 기토생 경금의 도움을 받아 신갑에서 경을로 관장 시기를 전환하고 그랬습니다. 요분이 쉽지는 않죠. 근데 거기 갑목과 신금의 관장 시기가 추분에서 춘분까지죠. 그래서 끝나는 신금한테 기토가 토생금으로 품으면서 병화와 합을 하게 해가지고 생명력을 품게 함으로써 다른 오행으로 바꿔준다 그런 뜻입니다. 경금으로. 갑목은 묘목에서 자란 그 갑목이 잎눈이 열리기 시작해서 경칩에서 춘분에서 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잎은 의미가 뭐죠? 광합성을 해서 경금한테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그래서 사정인 모, 묘, 오, 유자와 충미에서 관장 시기가 진행 중인 기토와 갑기합생 무토를 이루어 인사신의 진술의 관장 시기를 여는 그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묘월에서 어떻게 변화를 보이나 요 문제죠. 신갑병, 개병. 원래 신갑은 추분에서 시작을 했고 개병은 동지에서 시작을 했던 오행들입니다. 근데 그러면 동지에서 춘분까지 함께 가는 게 신갑 개병이죠. 일단 이렇게 짚고 한번 이런 게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지금 일단 지나가는 걸 합니다. 5월 하지에서는 개병 경을의 관장 시기, 춘분에서 하지까지 함께 가는 오행들이에요. 진행 중 결실 속의 씨로 하여금 잉태의 기운 임수를 품게 함으로써 기가 병을 정으로 바꿔줌과 동시에 임정이 함께 관장 시기를 시작하게 하며 그랬습니다. 이때는 이제 경을은 춘분에서 시작을 하죠. 추분까지요. 그러나 개병은 동지에서 하지까지입니다. 그러면 개병 경을이 같이 가는 시기는 춘분에서 하지 3개월이죠. 그래서 이렇게 변화를 보인다 그 의미입니다. 6월 추분에서는 경을 임정의 관장 시기가 진행 중 을은 경을 앞센 경금으로 경 안의 씨에 나머지 생명력을 올인하고 그래서 낙엽이 되는 것이죠. 추분에 경은 경작이 되며 병신합생 임수 임정합생 갑목에 의해 홀로 남은 씨는 갑목의 기운을 품음으로써 갑목과 함께 관장 시기를 시작하고 그랬습니다. 춘분에서 추분까지 경과 을이 가고 하지에서 동지까지 임정이 가는데 그 춘분에서 하지까지 그리고 하지에서 추분까지 이 경우가 달라졌죠. 그래서 하지에서 추분까지는 경을 임정이 함께하게 됩니다. 자월 동지에서는 임정 신갑의 관장 시기가 진행 중 신으로 하여금 발령의 기운 병화를 받아 임정합에 의한 잉태를 도움으로써 개병의 관장 시기를 열게 하는 것이며 그랬습니다. 임정은 하지에서 시작했고 신갑은 추분에서 시작이기 때문에 임정과 신갑이 같이 가는 관장 시기는 추분에서 동지까지입니다. 그럼 이 각각 3개월씩 가는 이 4개의 오행들의 역할이 참 절묘하게 변화되는 역할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오행의 개념이나 흐름, 생각관계를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지 않으면 이 자체가 인식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직구는 지나가서 다시 반복하더라도요. 일단 지나가야 됩니다. 무게합생 병화는 탄생의 기운 개수로 하여금 발령의 기운을 품게 함으로써 병과 함께 동지에서 하지까지 활기찬 생명력을 바탕으로 목화의 관장 시기를 꽃 피우고자 하는 것이다. 양토적인 작용이 개수의 발령의 기운을 품게 하는 겁니다. 개수는 탄생의 기운이기 때문에 엄마의 뱃속에 있는 탄생의 기운이기 때문에 피어나는 기운인 병화가 없으면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장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양토적인 작용이 탄생의 기운 개수에게 병화, 즉 발령의 기운이자 피어나는 기운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경을합생 경금은 춘분에서 추분까지 결실과 씨인 경금을 생장시켜 하지에서는 경금생 임수로 임의 관장 시기를 돕고 잉태기운이죠. 추분에서는 경작과 함께 을이 낙엽이 됨으로써 신갑의 관장 시기를 열며 그랬죠. 임정합생 갑목은 경신과 함께 무기합과는 반대로 하지에서 동지까지 잉태의 기운임을 성장시킴으로써 갑의 생을 돕는다 그랬습니다. 임정합생 갑목이고 무기합생 병화죠. 임정합은 하지부터 시작하고 신과 갑은 추분 그리고 개병은 동지였었죠. 임정은 합이고 경을도 합인데 즉 춘분과 하지에서 합을 하는 경을과 임정은 합인데 동지와
충분해서 합을 하는 신과 갑, 그리고 이 개와 병은 합을 하는 게 아니고 극관계입니다. 음오행이 양오행을 극하는 경우죠. 그렇다면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 합을 하는 절기와 합을 하지 않고 극문관계는 뜻이 있겠죠. 개가 병화를 극을 하면서 같이 가야 되는 이유가 있고, 신이 갑을 극하면서 같이 가야 되는 이유가 있고, 또 이 임의 정과 합을 해서 가야 되는 이유가 있고, 병과 을이 합을 해서 가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합에 의한 계절 변화의 이치를 보면 임정합생 갑목, 무기합생 병화, 갑기합생 무토, 병을합생 경금, 병신합생 임수, 임정합생 갑목으로 흐르면서 순환하는 모습이다 그랬습니다. 이건 이제 마지막 그 계절 흐를 때 그 모습을 얘기하는 주는 건데, 일단 사정에서요, 추나추동 사정에서 어떻게 합을 하면 어떤 오행이 합을 하든가 어떤 오행이 같이 오행을 같이 관장시기를 겪으면서 가는가, 그리고 석 달 동안 각각 돌아가면서 4개의 오행이 겹치면서 가는 거, 요게 이 관장시기, 즉 활동 시기의 절묘한 대합입니다. 요건 다음에 오는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충부터 보고요.